기분 좋은 주말이 됐었어야 됐는데 자, 이거 안타깝습니다.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여전히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경제 뉴스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뒤에서 또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19,442달러, 2만 달러가 결국 무너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하락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잘 버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던 큰 움직임,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 방향성이 어디가 될 것인지 오늘 방송을 토대로 예측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미국 일자리 보고서가 나왔죠. 월간 고용 상황 보고서가 나왔는데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으나 노동시장의 불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완화를 선택할 확률이 줄어들었다. 연준이 즉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소식과 함께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못을 박듯이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인 닐 캐시칼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뒤를 이어서 뉴욕 연준 총재인 존 윌리엄스 짓거리기를 기존 금리를 4.5%까지 올려야 된다. 연준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한 데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저장하는 것을 깜빡했는데 또 다른 연준 총재인 로레타 메스터가 이야기하기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상황은 연준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또 굉장히 이기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싸가지가 없죠. 이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양아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를 올려가지고 미국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것도 아니죠. 미국 경제 완전히 다 개판 만들어 놓고 금리까지 올려가지고 빚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연준. 누구를 위한 연준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이 정치 및 경제가 정말 개판이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드는 것이, 일단 바이든이가 뭐 했습니까? 지금 러시아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의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마초 관련 전과자 수천 명을 사면을 하고, 특히나 대마초 단순 소지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하죠. 자, 실제로 미국 여러 주 내에서 이 대마초가 합법인 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합법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는 단순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마초 전과자 사면 소식이 나오기 4일 전에 미국 하원 의원장 낸시 팔로시가 이 대마초 관련된 주식을 몽땅 사들여가지고 23%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이거? 내부 거래죠. 내부 거래인데 SEC 같은 경우는 킴 카다시안이 암호화폐 관련된 선전했다고 바로 소송을 때려가지고 벌금을 물렸는데, 낸시 팔로시 및 다른 정치인들은 온갖 내부 거래를 통해 가지고 나쁜 짓거리를 해도 눈 감아준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부패한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 이 전 세계가 난장판이 되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 농민 봉기가 일어났었는데요. 그 덕분에 안 그래도 높았었던 물가 상승률, 식량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농민들과 타협하기는커녕 앞으로 500명에서 600명가량 되는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을 작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다른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웃기는 소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또라이 대통령이죠. 벨라루스 대통령인 이름이 루카첸코인가 뭔가 하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나라 자체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금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은 그게 불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위기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 벨라루스 대통령. 정말 전 세계가 엉망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이럴 때 전 세계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비트코인 사야죠. 비트코인 사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자가 거래소 FTX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전 세계 40개국에서 FTX 계정 연동 직불 카드를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강해져가는 암호화폐 펀더멘탈. 이어서는 스위스 루가노에서 맥도날드에 이어서 또 다른 상점, 이 좀 예술 상품 상점인 것 같은데요. 만화책도 팔고 그런 데 같은데 비트코인 결제를 받아준다라고 합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이러한 비트코인의 채택을 이끌고 있는 스위스 루가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루가노 내에 있는 100여 곳의 상점에 비트코인 결제를 받아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기금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전엔 항상 금과 은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고 있다. 비트코인 가즈아. 자, 과연 로버트 키요사키가 예측을 한 것처럼 내년에 달러화가 폭락하면서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로버트 키요사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발언 또한 나왔죠. 코인베이스의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이 기관 투자자들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 투자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도 알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법정 통화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사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SEC 증권 거래감독위원회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30%의 캐나다 국민들이 내년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투자할 의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 뭐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까? 바닥 찍기를 기다리는 것인가요? 아니죠. 지금부터 사야죠.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캐나다 국민들. 캐나다 정신 차려. 자, 다음으로는 분석 및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S&P 500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약반등했다가 바로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 만약에 S&P 500이 지금 상황에서 반등으로 장을 마무리해주지 않는다면 주말 동안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떡락이 나올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스틴 벤의 분석가의 분석. 한편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주봉을 봤더니 굉장히 강세가 엿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시장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레이드 SG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달러가 이 113포인트인가요? 이 아래에서 머물러 준다라면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항에 딱 걸쳐 있죠. 뚫지 못하고 아래로 가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산시장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거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와중 속에서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수치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굉장히 높습니다.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에 거대한 움직임,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근데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것이 문제죠. 저도 자신감을 가지고 무조건 위로 간다라고 외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그동안의 가짜 상승들을 모두 다 정확하게 짚어냈었던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18,500달러 간다. 아니면 그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언제쯤이나 돼서야 이 로만 분석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염없이 떨어지는 비트코인 가운데서 예측을 계속해서 맞춰 나가고 있는 로만 분석가. 그리고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너무나 확실하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 상승형 쐐기까지 더해가지고 처박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변동성 가운데서 비트코인은 하방으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암울합니다. 자, 근데 모두가 숏에 베팅할 것이기 때문에 한방 위로 쏴주는 것은 어떨까? 예, 희망회로 맞습니다. 미국은 대통령도 지금 대마초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대마초회로 한번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뭔 소리야? 이어서는 기타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안 좋은 소식이 나왔었죠. 바이낸스 크로스체인 브릿지가 해킹당하게 되면서 그 피해액이 어마어마했었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수치는 5억 8천만 달러. 이게 웬일인가요? 웬일이야? 바이낸스 CEO인 짜오짱펑이는 이야기하기를 이 해킹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해킹임인데도 불구하고 BNB 가격이 5% 이상 떨어지지 않은 것은 BNB를 유치하는 커뮤니티의 자신감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뭔 소리야? 솔직히 니네가 샀잖아. 니네가 물량 떨어지는 거 산 거 아니야.
솔라나도 마찬가지죠. 중지될 때마다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방어가 되는 것, FTX가 사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아무튼 바이낸스 체인 같은 경우는 문제점을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정상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안 좋죠.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해킹을 당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크로스체인 브릿지가 계속해서 해킹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본 블록체인에도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이지 해커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커를 좀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박한 바람 한번 가져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전체 물량 관련된 업데이트인데요. 머지가 시행된 후에 지금까지 11,304개의 이더리움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머지가 실행되지 않았었으면은 25만 3,708개가 늘어났었을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머지가 확실히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긴 했다. 95.54%나 낮췄다. 자, 근데 왜 가격은 이 모양이냐? 누가 좀 올려줘봐 좀. 다음으로 권도영 대표에 관련된 이 피가 거꾸로 솟는 소식. 자, 판사가 돈을 먹은 것일까요? 권도영 측근, 시세 조작을 맡았었던 권도영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버렸다라고 합니다. 홍진표 서울 남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그는 이야기하기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검찰이 요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참 답답하네요. 정말 이 세상은 양아치들을 위한 세상인 것인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권도영 대표 기분 좋죠? 가지야.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라는 식으로 지금 입가에 미소를 딱 이제 띄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루나 사태도 어디까지 연결이 된 것일까요? 언젠가는 알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 가져보고,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 셀시우스 사용자들 및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경악에 빠뜨린 소식이 또 나왔었죠. 이 셀시우스 이 망할 놈들이 파산을 했으면 파산을 한 건데 사용자 이름 및 거래 내역까지 법원에 제출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미친 거죠. 고객들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유출을 시킨 셀시우스.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누가 KYC 하겠습니까? 정말 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비트코인 펀더멘털과 수요와 채택은 증가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우울한 장이지만은 그래도 도움되셨다면은 토마토 살려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조댓,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구나, 광조댓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